국민의 소득가의 70%인 1,400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현금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예.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제 100만 원 지원금도 발표를 했고요. 각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긴급 자금 수혜를 공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부작용 논란부터 직면했습니다.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 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다른 곳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100% 누구나 만족할 만한. 그런데 하종대 국장, 지금 이 현금 살포나 혹은 상품권, 지역 화폐로 주는 것들이 벌써부터 지금 시쳇말로 현금 깡을 통해서 지하화될 수 있다, 음성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 이제 가계비 상환으로 전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 얘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계비 대출이요 1,500조가 넘거든요. 그 중에 500조 이상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운영자금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연이율 1.5%의 아주 장기 저리로 이제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계빚 이것이 그보다 배나 더 이자율도 비싸고 지금 급한 건데 그럼 받으면 그거 먼저 갚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코로나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돈인데 그거 갚는데 오히려 써가지고 결국 코로나로 이 경제 타격을 입은 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데는 별로 사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70% 가구에 지금 돈을 2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까지 이제 주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돈조차도 과연 소비 진작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의 고민, 지자체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 국민 70%에게 주는 보편적인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과거 이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은 국가 부채를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종욱 교수님 이렇게 실체말로 현금깡 지하화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좀 정부가 원칙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 뭐냐면요. 지금 재정 여건을 고려할 상황인가. 저는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다면 소위 그 재정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에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좀 기준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필요한 곳에 돈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다 어려운 상황 그 이후에 돈을 주는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당장 몇만 원짜리 전기세, 핸드폰 요금, 그다음 이자를 못 내서 이자가 연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 지금 상황만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이런 상황도 계속 유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예를 들어 우려들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일단 만약에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다면 일단 저는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회수를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마중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지금 제가 볼 때 경제학 언론의 논의를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민생 파탄을 많은 게 전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되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현실은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그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까지 줄지 갈팡질팡입니다. 국민의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집행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검토하는 시간이 좀 꽤 길어서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처럼 급한데 이돈 의원님 원래 애초에는 정부가 재산까지 반영해서 이 급간을 좀 나누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로 좀 집행하겠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빨리 이 기준을 삼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소득 70%로 선정을 한다고 수혜자를 선정한다니까 금방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소득만 따질 거냐, 자산도 따질 거냐, 그럼 부채까지 따질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보료 산정이 대체로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대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은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영업자나 이런 어떤 그 지역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갖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건강보험료를. 근데 자영업자는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이런 재산 전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장보다는 지역 가입자가 조금 더 많이 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내는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그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너는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돼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자산을 안 보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산 초객으로도 좀 따져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산이라든가 월수입이라든가 정밀히 이제 그 추후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집도 없고 겨우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걸 못 받는다는 거는 그게 또 문제점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모든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 70% 정할 때도 소득만 가지고 하자는 사람이나 자산도 포함하지 않은 사람은 다들 주장에 납득은 됩니다. 왜? 아니, 야, 돈 못 벌어도 소득이 별로 없어도 강남에 큰 아파트하고 땅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 부자잖아. 이 얘기도 맞는 거고. 그렇죠. 아니, 나 집만 있지. 나 은퇴해서 돈 하나도 없어. 나 지금 단돈 10만 원도 급해. 라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생길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하고 내일부터 줄 게가 아니라 총선 끝나고 5월 달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럼 왜 그걸 지금 발표할까요? 이런 논란이 생길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네. 그러니 큰 틀에서 어떻게 하기로 짜놓고 그럼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 70%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지 그냥 하위 70%한테 줄게. 이게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급 시기, 방식, 그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짜서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짠 발표하고 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지금 내일부터 드리겠습니다가 맞지. 일단 총선 전에 5월달에 드릴게요. 발표해놓고 어떻게 70% 나눌 건지 뭐 돈으로 줄 건지 지역화폐로 줄 건지 이걸 지금부터 논의하겠다는 이 저는 방식들이 너무 좀 안이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사실 본인 주머니에 받을 때까지 내가 대상인지 얼마 주는지
계속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정대 국장. 아까 지금 자막이 잠깐 나갔는데 자막을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 알려진 보도로 따르면 소득 대략 재산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경계를 두고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소득이 5, 6억이 아니고 재산이 5, 재산이 6억을 5,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까지 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어떻게 되냐면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맞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금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중산층이에요. 한 사람은 대한항공의 사무장이고 비행기 안에 사무장이니까 돈 잘 벌어요. 예. 부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개 지금 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이었다. 갑자기 수입이 0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100만 원이 절실할 때. 예, 이런 분들이 안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소득의 기준을 과연 소득으로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 얼마 벌었는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지금 이번에 갑자기 소득이 줄은 사람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해서 주는 게 중요하지 매우 정확하게 해서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빨리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정대 국장이 말씀하신 것도 또 선별하려면 그것조차 또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 하위 70%를 두고 범여권 인사들의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던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되고요. 모두에게 줘야 돼요. 일단 다 줘요. 다 주고 이거를 내년 6월 달에 가서 내 소득 금액, 과세 표준 금액에 400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잘 벌었으면 반을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청와대 생각과 다른 겁니까? 아니,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앞서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 100만 원씩 그 긴급 그 기본소득을 주자,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주자 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얘기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중구난방 아이디어를 낼 시기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을 하도록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쪽에서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다 유권자들이니까 다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다 주고 다시 받는 거는 시일이 좀 걸려도 되니까요. 다만 받았다가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이 가장 실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날 때는 자기가 받았던 걸 다시 뺏긴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굳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히고 있지 않은 70% 최대 100만 원 이 긴급 재난소득 얘기, 지원금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대기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